이제 신분증이나 뭐 수첩 제시하시고 오늘 2차, 3차이신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거고요. 오늘 이제 신청서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신청서까지 내주셔야지 다 들으신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서류는 지금 뭐 적어 놓으신 부분 있으실 텐데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같이 작성하고 마지막에 제출까지 하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첩 가지고 오셨으면 1차 때도 저희가 수첩 어디 보라 이렇게 안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수첩에 좀 글씨가 너무 작긴 한데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거 꼭 확인하시고 다음 3차 날짜라든지 4차 날짜 그런 거 오시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4차 이후 날짜는 4차 때 보통 방문 신청이시기 때문에 4차 때 오시면 끝나는 날 언제인지 그리고 다음 날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그때 더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저희가 이제 3시 이후에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시 이후더라도 민원인이 계시면 전화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을 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특히 수첩을 가지고 오시면 한 번 더 표시해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3시 이후에도 전화를 못 받으면 민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변경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본인 수첩 보셔가지고 그 수첩에 그 날짜 스티커 저희가 붙여드린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셔가지고 본인의 날짜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2차 선생님들은 3차 6월 28일 그리고 이제 오늘이 3차이신 선생님들은 4차가 6월 28일 4주 뒤 금요일이실 거고 날짜 변경하실 선생님들은 이제 원래 날짜 변경된 날 전의 날짜에 그 3차 4차에 오시면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 2차 5월 31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차 때 9시 반 교육을 들으시고 오늘 4주 뒤에 오신 거고요. 또 4주 뒤에 또 3차 11시 집체 교육이 있고요. 혹시 오늘이 3차이신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오늘 3차이신 분들은 4차는 따로 활동이 원래는 각자 개별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나 하고 방문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6월 26일 수요일에 외부 강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1, 2, 3차 강의를 다 여기서 들으셨거나 보통 하셨을 텐데 4차는 뭐 4차 교육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4차부터는 원래 재취업 활동을 본인이 각자 하는 건데 저희가 4차에 한해서는 이제 외부에서 정신건강 교육하시는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그거는 수요일날 3시 40분에 강의를 진행해요. 그래서 6월 26일 3시 40분에 나는 요 교육을 듣고 4차 6월 28일에 신청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생년월일이랑 이제 기재하시는 신청서가 있어서 요거 작성하시면 되고요. 나는 희망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할 게 있다, 혹은 아니면 오늘 내가 2차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오늘이 3차이신 선생님들만 4차 때 요거 활동, 그러니까 2차 선생님들은 미리 쓰시면 4차 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절대 미리 쓰시면 안 되고 오늘이 3차인데 나는 4차 활동 뭐 할지 모르겠다 하신 선생님들은 요거 날짜 미리 요것도 수첩에 적어 놓으세요. 6월 26일 3시 40분이고 문자가 보통 전날이나 이렇게 가거나 저희가 요거는 오늘 날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모아서 대략 거의 100명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라 문자가 늦게 가거나 안 갈 때도 있어요. 여기에 쓰시면 신청이 되신 거니까 본인 수첩에 날짜를 잘 기재하셨다가 따로 연락이 없어도 요날 3시 40분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순서대로 쭉 넘길 거라서 이렇게 돌면서 쓰시면 되고요. 이따 혹시 난 못 썼다 아니면 썼는데 취소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다시 나오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변경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날짜 변경은 한 번 부착오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 한 번만 가능하시고 날짜가 2번 놓치면 고회차 실업급여가 아예 지급되는 거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6일 그리고 가로치고 14일 이내로 되어 있는 거는 날짜 변경 자체는 전산에서 2주까지 가능하다. 근데 6일까지는 그냥 날짜만 변경할 수 있는 거고 일주일부터 2주 14일까지는 활동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되니까 혹시 나는 좀 길게 어디 가거나 그래서 여기 모아서 신청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창구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날짜를 실제 바꾸는 거는 그때 가셔서 바꿀 수 있는 거라서 상담만 받고 날짜 변경하시는 거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되겠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요런 사정 있으시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뭐 입퇴원을 하셨거나 아니면 병원 진료 때문에 여기 못 왔다 그러면 진료 내역서나 뭐 입퇴원 확인서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경상도, 전라도로 멀리 면접을 보러 가서 올 수 없었다 하시면 면접 사실 확인서
그리고 사촌인의 뭐 가족 경조사가 있을 때는 뭐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경조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거 가지고 오시면 요거는 착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인정이 되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처음에 이제 수급 자격증 저희가 1차 때도 붙여드리죠. 그래서 요거 희망 직종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워크넷 구직 신청서에 등록한 내용이고 워크넷에서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실업급여 신청하셨을 때 저기 그 구인구직 뭐 저기 취업지원팀의 구인구직 담당자 아니면 중장년팀의 구인구직 담당 선생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구직 신청서 쓰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희망 직종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 보거나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스티커 붙여 있는 건 선생님들이 처음에 수급 자격 신청하셨을 때 그렇게 쓰신 건데 그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요거랑 다른 곳에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업무가 있어서 다르다 이렇게 하고 문자가 한번 가실 거예요. 뭐 의심스러운 구직 활동이 있다 이런 문자 받으시면 내 희망 지역이나 직종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요게 여러 차례 이제 누적이 되면 부지급될 수도 있긴 한데 보통 한 번으로는 문자만 가는 거니까 그런 문자 받으시면 희망 직종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오늘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귀가하시기 전에 저기 계단 내려가기 전에 옆에 취업지원팀 가셔서 희망 직종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일반 장기 60세 이상 반복 그 유형에 따라서 뭐 재취업 활동 횟수랑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수첩에 있는 5페이지 항상 잘 봐주시고 여기 4페이지 나의 어떤 유형인지 보시고 그 유형에 맞는 재취업 활동 횟수랑 인정 범위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구직 활동은 저희가 이제 면접 보시는 활동, 이제 이력서 제출하는 활동 이런 거 말하는데 면접은 저희가 그 1차 때도 나눠드리고 저기 창구 앞에 담당자 앞에마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오셔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면접 보셨을 때는 명함만 제출하는 건 아니고 명함은 뭐 제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면접 보신 사실 확인서를 그 사업장에 말씀하셔서 받아서 면접 사실 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이력서 제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셨을 때 워크넷은 보통 워크넷 아이디가 있으실 경우에는 증빙 서류가 따로 필요가 없고요. 근데 저희 간편 인증하셨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정보가 완전히 조회되는 건 아니라서 그런 경우에는 인쇄해 오셔야 하고요. 다른 구직활동 사이트,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아니면 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메디자 이런 특수한 본인들만의 채용 사이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마이페이지 가보시면 취업활동 증명서, 입사지원 내역서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입사지원을 며칠 날 어느 회사에 했는지, 직종은 어딘지 이런 거를 증명서 형태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거를 같이 캡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넷이더라 하더라도 워크넷 입사지원이 아니라 그 이메일로 개별로 받는 곳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확인하신 채용 공고문을 캡처해 주시고 그 채용 공고문에 아마 뭐 언제까지 접수 받습니다. 인사 담당자 누구한테 메일 주세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 캡처해 주시고 메일을 보낸 다음에 그날 바로 캡처하시면 안 되는 게 메일을 보내고 나면 지금 제가 보내면 뭐 11시 반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하루가 지나야 5월 31일 11시 반에 보낸 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날 너무 부지런하게 캡처하시면 시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보낸 편지함을 캡처해 보시면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보낸 날짜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의 이력서 내용을 보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 입사 지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요 캡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보내니, 받느니, 그리고 보낸 날짜 그게 잘 확인이 되게 캡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셨을 때는 역시 또 면접 사실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면접 사실 확인서는 이렇게 생긴 양식이고 필요하시면 창구 담당자 앞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업장에서 작성하셔야 되는 요 부분 윗부분하고 여기 언제 면접 보셨는지 그리고 여기 대표자랑 사업장명 써주시면 되고요. 면접 봐주신 분의 성함 꼭 대표자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랑 사인 받아오시면 되고 꼭 회사 도장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사인도 돼요. 근데 이런 걸 별로 희망하지 않는 사업장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요 면접 확인서에 서명이 빠져 있다거나 면접 날짜가 빠져 있다거나 이러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면접 보셨을 때 요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내용도 한번 확인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워크넷으로 채용 정보 검색하는 건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워크넷이 고용24로 홈페이지는 통합이 되고 있고
지금 모바일은 아직까지는 워크넷으로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마이 페이지에 나의 맞춤 채용 정보, 맞춤 채용 관리를 하면 이제 지역이나 직종으로 잘 설정을 해 놓으시면 요즘에는 계속 AI가 추천해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채용 정보 검색하실 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직 활동 말고 구직외 활동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네, 오늘 오신 이렇게 취업 특강도 이제 2차, 3차 교육도 취업 특강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고용보험 웹사이트 들어가시거나 고용보험 어플로 보시는 취업 특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일반 수급자나 장기 수급자분들은 3번까지 가능하시고 60대 이상 선생님들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심리검사는 보통 이제 수급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되는데요. 60대 이상 선생님들은 검사 종류를 바꾸시면 계속해서 요 심리검사도 가능하시니까 요 내용은 그 수첩에는 3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이제 1대1 상담 받는 건데 요게 이제 지금 신청하셔야 여름 이후라고 알고 있어서 혹시 이런 거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은 미리 신청하시고 만약에 장기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8차 이후엔 구직 활동만 가능하니까 요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1대1 상담 신청하신 다음에 언제쯤 그 상담이 가능하다 하는 그 상담 선생님 회신을 받으시면 저희한테 한번 다시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60대 이상 선생님들만 가능하신 활동이고요. 60세 미만 선생님들은 봉사활동 하시면 요거는 활동으로 인정은 안 되세요. 그래서 봉사활동 하실 때 주의사항은 하루에 4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틀씩 2일, 2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게 정해져 있는 그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하루에 4시간 이상 하셔야 되고 요 1365 사이트 이용하시거나 복지관에 연락해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자원봉사센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 모르니까 자원봉사 언젠가 할 수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 두시고 이 자원봉사도 그 센터마다 그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날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봉사활동을 미리 신청하시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희망한다 하시면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되니까 요거 사진 찍어 두시고 전화로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직업훈련 수강 같은 경우에는 수강증명서 그리고 출석부를 가지고 오시면 인정이 되는데요. 내일 배움 카드로 이제 학원 가시는 강의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외부 사설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듣는 강의들은 좀 인정되는 범위나 이런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 수강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한테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내일 배움 카드로 직접 학원을 가는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활동이 인정이 가능하고 3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한 번으로 인정이 되는데 보통 3차, 4차까지는 한 번 활동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시간에 상관없이 수강증명서랑 출석부로 인정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1차 때 뭐 자영업, 특수고용, 프리랜서 계획이 있다 하시면 저희가 그 설문지 체크하는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 계획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창구 꼭 방문하셔가지고 미리 1개월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요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셔야 혹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도 그냥 창업을 하거나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면 안 되고요. 조기에 창업을 하시더라도 미리 요 실업 인정으로 인정을 한번 받으셔야 조기 재취업 수당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조기 재취업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으로 일할 것 같다 하시면 꼭 창구에 상담을 받으셔야지 조기 재취업이 해당되시는데 못 받는 일이 없으니까 그거 미리미리 창구랑 상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온라인 취업 특강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3번까지 보통 강의 들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 요거는 어플인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24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말씀드리면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다 수급 자격 인정 받으시고 지금 실업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건 수급 자격 신청하는 사람이 듣는 온라인 교육이니까 요거 들으시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여기 온라인 취업 특강 가로 열고 1차 실업 인정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실업 인정 교육을 들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온라인으로는 처음 듣는 거니까 1차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 1차는 오프라인 온라인 할 때 똑같이 저희 1차 9시 반 교육이랑 똑같은 그 1차라서 요거를 들으시면 1차가 아니시잖아요. 지금 여기 다 2, 3차 선생님들이시니까
그래서 1차 실업 인정 교육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수급자는 신청자가 아니니까 이미 인정받으신 분이니까 수급자가 신청자 교육 들으시면 안 되고, 온라인 취업 특강 들어가셔서 1차 실업 인정 교육 들으시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똑같은 강의 들으시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멘토 톡톡을 내가 이번 회차에 들었는데 다음 회차에 또 멘토 톡톡을 들으면 중복된 활동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 들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수강 신청을 다시 하게 되어 있어서요. 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넷 심리검사, 성인용 심리검사, 이건 홈페이지 기준인데요. 그 모바일로 하시는 거는 조금 더 짧고요. 그래서 워크넷 들어가셔서 모바일도 비슷해요. 직업진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라는 걸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심리검사가 여러 가지 있고, 이제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더 긴 검사들도 있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거는 보통 직업선호도 검사 S형이나 구직준비도 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이런 거는 홈페이지로도 할 수 있고 모바일로 할 수 있어가지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는 수급기간 중에 한 번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실 수 있어서 심리검사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은 워크넷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완료되면 그 밑에 검사 결과 보기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에 완료가 떠 있어야지 검사가 끝까지 다 되신 거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는 이제 내일 배움 카드 혹시 뭐 발급을 희망하시면 저희 여기 실업급여 창구 앞에 내일 배움 카드 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카드 발급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나는 이미 카드가 있는데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뭐 카드가 있어서 수강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 상담 받고 싶으시면 여기 내일 배움 카드 창구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 그런 것도 내일 배움 카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신청하시면 그걸 활동으로 인정되는 거고, 저희도 자세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 배움 카드 팀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급 절차나 이런 것도 오셨을 때 강의 수강을 희망하시면 한번 상담을 받고 귀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 인정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보통 1, 2, 3차까지는 여기 오셔서 지금 신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듣고 바로 여기서 신청서 쓰시고 다 제출하고 가셨는데, 4차부터는 혹은 내가 3차여도 다음에는 여기 안 오고 활동한 다음에 신청할 거다 하시면 센터 오셨을 때는 보통 9시에서 5시 사이, 5시 반 전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가 뭐 6시까지 고용센터가 열려 있긴 하지만 뭔가 급하게 확인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미리 오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 5시까지 오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실 때는 꼭 신분증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수첩은 가지고 오시면 좋고 뭐 안 가지고 오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재취업 활동 자료, 뭐 워크넷으로 지원하시거나 이런 건 저희가 증빙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뭐 수강증명서나 출석부라든지 외부에서 뭐 하신 거라든지 면접 확인서라든지 저희가 꼭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료들은 가지고 오셔야 되고, 오셨을 때 그냥 재취업 활동 자료만 갖고 오시면 안 되고, 항상 나무 책상에 실업인정 신청서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나눠드렸는데 책상 저기 나무 책상에 이렇게 쌓여있는 신청서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먼저 오늘처럼 쓰시고 담당자 번호표 뽑으신 다음에 창구에 제출하셔가지고 하시면 그게 실업인정 신청 과정이에요. 그런데 신청서를 뭐 안 쓰고 오셨다거나 뭐 재취업 활동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거나 이러면 창구에서 제출이 안 되고 다시 쓰시고 번호표를 다시 뽑아야 되니까 꼭 오셨을 때는 신청서 작성 먼저 해주시고, 인터넷으로 전송하시는 거는 그 5월 31일, 오늘이 인정일이면요, 오늘 5월 30에서 31일로 넘어가는 자정 0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송이 되고요. 5시가 딱 지나면 컴퓨터 전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문이 닫혀요. 그래서 만약에 5시가 넘었다 그럼 빨리 센터로 오시거나, 그게 안 되시면 이제 날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걸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날짜 변경을 이미 했다 이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전송하신 선생님들은 좀 일찍 오전 중으로 전송을 해보시고, 전송 제출을 누르셔야 이제 문자가 바로 와요.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뭐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으셔야 제출이 되신 거고, 그 문자를 못 받으시면 아마 저장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보통 내용을 다 입력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출이 된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 분씩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날짜 변경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꼭 일찍 보내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 실업급여 잘 활동도 다 하셨는데 신청 때문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 잘 확인해 주시고,
수첩에는 41페이지 보시면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들었던 강의를 또 듣는다거나 뭐 1차가 아닌데 1차 강의를 들었다거나 이전에 면접 보거나 지원한 곳에 또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활동이 인정이 안 되니까 재취업 활동이 중복이 안 되도록 유의해 주시고 변경되거나 뭐 담당자 안내라든지 이런 문자 같은 거 고용보험에서 오는 거를 확인해 주시고 간혹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창구 오셨을 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안 간 경우보다는 뭔가 통신사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문자 수신 거부가 거부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문자가 안 온다 하시면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2차, 3차 실업 인정은 오늘처럼 11시 교육으로 가능하니까 오늘이 2차이신 분들은 3차에도 11시 강의가 있고요. 오늘이 3차이신 분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한 건의 활동 해오시거나 아니면 6월 26일 날 수요일 3시 40분에 하는 교육을 듣고 그날 수료를 하시면 수료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귀가하셨다가 28일 날 신청일 날 신청하러 오시는 거니까 그거까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다가 이제 취업을 하셨다 하시면 취업신고 하실 수 있고요. 오늘이 만약에 오늘 5월 31일이 인정했는데 내가 오늘 취업했다.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안 되고 취업신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업신고는 취업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1차 때 취업시 실업인정 신청서 드리는데 혹시 이것도 필요하시면 이거는 창구에 직접 말씀해 주시면 드리고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둘 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스, 그 신청서에 팩스 번호가 있어서 팩스로 보내주셔도 되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5월 31일 날 취업을 하면 5월 30일 거까지 구직급여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5월 31일 날 취업을 했을 때는 취업 신고하셔야지 실업급여 신청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오늘 5월 31일 날 취업을 했는데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5월 31일 실업급여까지 같이 나가거든요. 근데 취업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중복수에 중복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취업을 했는데 실업급여로 받은 걸로 이게 잘못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도 그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오늘까지도 내가 미취업 상태일 때만 신청하시는 거고 오늘 취업했다 하면 요 취업 신고해 주셔야 되니까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요것도 이제 취업 신고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아직 내가 실업급여 끝나는 날은 남았는데 회사랑 안 맞아서 나오게 되었다 하시면 그 퇴사한 그날 오시면 전산 처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 날부터 신고가 가능하시고 5일 휴일 포함 7일이기 때문에 5일 내로 센터에 오셔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원래 몇 월 며칠에 취업을 했었는데 며칠부로 관두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재실업 신고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기가 생겨요. 퇴사하신 그 다음 날부터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는 거고 근데 퇴사 후에 일주일이 넘어서 오시면 재실업 신고일 일주일 넘은 그 날부터 실업급여가 진행되는 거라서 그 앞에 일주일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퇴사하시고 바로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재실업 신고가 가능하시면 재실업 신고하셔서 실업급여 이어서 받으시면 되고요. 대신 실업급여 만료일이 끝났다. 나는 실업급여 이미 5월 31일 날까지 끝나는 거여서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하시면 뭐 재실업 신고하시는 이유는 없으니까 실업급여 만료일이 남아 계신지 그것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취업시 실업인정 신청서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요 빨간 부분 작성해서 오시면 되고 위에 팩스 번호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둘 중에 하나가 준비되시면 보내주시면 되고 취업일날 바로 보내주실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이번 인정기간에 포함됐다고 바로 보내주실 게 아니라 취업일로부터 2개월 내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요 사업자 등록증은 자영업의 경우 내가 창업을 했을 때 내가 사장님일 경우에만 보내는 거고 회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끔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그냥 근로자로 취업했으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일 전까지의 구직급여 드리는 거라서 요거 취업일 전까지 일한 거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취업하신 날부터는 저희가 구직급여도 안 드리고 일하시는 거니까 요거 체크하실 때 취업 전날까지는 아르바이트 한 거 없다 하시면 없음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 취직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취업일 첫 출근하신 이후에 신청 가능하신 거니까 취업일 거기 작성하셔가지고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셨더라도 첫 출근하시는 날까지는 기다리셨다가
같이 보내주시면 취업 신고 처리 가능하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재취업 수당은 조기에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2분의 1 드리는 건데 요거 보통 수첩에 보시면 그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시점 나와 있잖아요. 그 날까지 취업을 하셔야 조기의 시점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 근데 조기가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업급여 신고하시고 14일이 지난 다음에 2분의 1 이상 재취업하는 남기고 재취업하셔야 하는데 요 사업장이 같은 사업장, 같은 교육청에 재취업하거나 뭐 실업급여 받기 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용주에게 고용이 됐거나 2년 내에 조기 재취업수당 받으신 적이 있거나 공무원으로 취업하시거나 월 임금이 574만 원 이상으로 취업하는 이런 조기 재취업 수당에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재취업하신 다음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셔야 되는 게 요건이에요. 그래서 저 조기에 취업했는데 조기 취업 수당 언제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1년 이상 근로하시는 것도 요건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일용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열흘 이상 근로하신 게 12달 확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선생님들 올해 이제 이직일 기준이고요. 6개월 이상 고용 예정이 확정이 되어 있다. 그러시면 일부 선지급도 가능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으시면 저희 실업급여 처음 신청하러 수급자격팀 가시는데 그 옆에 24번 창구에 조기재취업 담당자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 상담 받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지급 금액은 남아있는 날에 50% 이신 거고,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선생님들이 신청하셔야 신청 요건 확인해서 지급되는 거라서요. 자동으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청구하셔야 소멸기간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이나 특수고용,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미리 관련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신 게 있어야 그것도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빨리 창업을 아무 담당자에게 말하지 않고 창업을 해버리면 일찍 창업을 했어도 조기 수업 취업수당의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요거 계획 있으신 분들은 담당 창구랑 얘기해 주시고, 수급 자격 자체를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고용직으로 받으신 분들은 조기 재취업 수당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첩에 아마 뭐 자영업자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나 아니면 조기 그 2분의 1 시점의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조기 재취업 수당 적용 제외되는 그 유형들도 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수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부정수급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보통 부정수급 안 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희망 직종이나 지역이 다르면 뭐 문자로 한번 경고가 가기는 하는데 그거는 큰 지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일용 및 아르바이트 하시고 이번 달에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아직 안 받아가지고 돈 안 받았으니까 지금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돈 받았을 때 신고하는 건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아직 안 받으셨어도 근로를 제공하시면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거라서 오늘 신청서 쓰실 때 혹시 아르바이트 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거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취업 신고하는 거, 오늘 취업했는데 오늘 실업급여 받는 날이어서 겸사겸사 같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그 하루 때문에도 중복해서 받으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런 것도 이제 간단한 거라도 이제 저희 조사팀 선생님하고 말씀하시고 해야 되니까 반드시 잘 신고해 주셔야 되고, 요거 뭐 이런 거를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항상 잘 일하신 날 같은 거 체크하시고 네, 잘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넷 사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워크넷 설치하기.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고용24 어플이 생길 텐데 지금은 아직도 모바일 기준으로는 워크넷만 있어가지고 플레이스토어, 뭐 앱스토어에서 워크넷 검색하시면 여기 앱 이름 검색하시는 곳에 네, 워크넷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미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치를 누르시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하신 분들은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나 설치를 새로 완료하시면 이렇게 열라고 열기, 제거 이렇게 되시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기 버튼을 눌러보시고 처음
사용하실 때는 앱 접근 권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위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겠다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을 해 놓으면 채용 정보 같은 거 받을 때 내 인근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실 때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누르셔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기업 누르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는 건데 이 회원 가입은 모바일로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고용24로 통합하면서는 요게 좀 변경될 수 있어서 근데 컴퓨터로 하실 때도 똑같으니까 원 아이디 가입 안내 드리면 하나의 아이디로 고용보험, 워크넷, HRD 이런 거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예요. 그래서 고용노동 서비스 앞으로도 이용하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네, 원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약관 동의 있는 것들은 동의를 해주시고요. 동의를 안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확인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휴대폰 인증 누르시고 보통 그 패스 앱 통해서 인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통신사 선택하신 다음에 문자로 인증하기 눌러주시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하면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이렇게 인증번호가 오게 되는데 그 인증번호를 저기 인증번호 입력하시는 란에 입력을 하고 넘어가면 네, 아이디를 만들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디 이렇게 사용 가능한 아이디면 다 가능하시고 원래 쓰시는 아이디 만드셔도 되고요. 뭐 워크넷용으로만 아이디 만들겠다 하시면 뭐 ALL 생년월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 중복되지 않고 아이디 만들 수 있는데 원래 쓰시는 아이디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 만드셨으면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워크넷용으로 비밀번호 만들겠다 하시면 EVER 생년월일 그리고 특수문자 느낌표 이렇게 하시면 또 중복되지 않고 비밀번호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 그냥 참고용이기 때문에 뭐 비밀번호는 선생님 원하시는 거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수신 여부 같은 거 확인 후에 넘어가시면 이제 원 아이디로 가입이 완료되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서 자동 로그인 해 놓으셔야 매번 로그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워크넷 이용하실 수 있어요.